안녕하세요. 간병인 보험 이미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으시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간병보험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보험료 비교뿐만 아니라 약관 변경에 따른 준비 또한 제대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반드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보험을 이미 준비하셨거나 이제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간병보험이 필요한데 가입을 하시는 건 비추천입니다. 저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간병인을 고용을 하실 때 고려할 만한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는 스스로를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쳐서도 아파서도 필요하지만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병원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다 내야 하기 때문에 1일 간병 1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5일이라면 75만원입니다. 공휴일엔 1.5배를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이 나갈 수가 있죠. 한 달이라면 400만원가량이나 나갈 수도 있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간병을 한다면 당연히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들어 간병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총 6개월 동안 간병인을 고용해보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인으로 계약을 해서 5년 정도 됐는데요. 간병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비는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간병비보다 더 비싸다,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이 넘는다는 응답들은 실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업에 종사를 하는데 간병을 할 수 없음에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액이 금액인지라 부담이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35%를 상회할 만큼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더더욱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는 고령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말은즉슨 1인 가구의 연령 증가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프게 될 경우를 생각했을 때 가족에게 기대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에게 간병인을 대신해서 돌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꼭 필요한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삽입된 회사, 직접적인 목적으로 문구가 삽입되지 않은 회사, 이렇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직접적인 문구로 지급권에 대한 분쟁으로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몸 상태가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고 몇 개월 뒤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문구는 중요한 문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다쳐서 입원 치료 후에 퇴원을 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입원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단순하게 보험료만 비교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약관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특약은 2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5만원, 그리고 간병인 통합서비스는 7만원 이렇게 각각 보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최저형 상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대 30만원까지도 올라가는 최저형 상품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액형으로 20만원만 보장되는 기본형 상품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최저형 상품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형 상품과 관련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간병인 최저형 비갱신형 20년 납 90세 만기 남성 직업코스 1급으로 보셨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40세부터 60세까지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0세는 33,100원, 50세는 39,360원, 60세는 44,810원으로 남성분들은 D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분들은 40세는 44,560원, 50세는 53,170원, 60세는 58,840원으로 2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병인에 대한 약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간병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약관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의 하나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변경된 약관과 현재의 약관에 대한 차이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추가적인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은 간병비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했던 터라 보험회사의 손해율 그리고 도덕적 해이로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서 약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청구를 진행했을 때 마치 간병인을 사용을 해서 편법으로 받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혹 악용 또는 편취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손해율이 커진다면 이렇게 약관 변경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다시피 간병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금을 받으실 때 정상적으로 간병인을 사용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일부 악용하는 사례만 보시면 되겠죠. 보험금 청구 시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기록지 그리고 간병인 사용 계약서 등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추세이니까 추후에 청구를 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변경된 이유는 그동안에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명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점이라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변경된 점으로 좋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병보험은 간병인 지원 특약도 있고 간병인 사용 특약도 있습니다. 사용 일당은 기본형과 체증형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겠죠. 오늘은 체증형 상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다음에는 기본형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점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꼼꼼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